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과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 스칼라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는 좀 전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봤던 1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에 있네요. 1이라고 하는 정의가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킨 건데, 힘과 변이 사이의 관계가 도트 프로덕트로 돼 있어요. 바로 도트 프로덕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용어를 스칼라 곱이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리된 거 여기를 여러 가지로 읽잖아요. 물리학 시간에는 주로 과학을 논할 때는, 과학이나 공학을 논할 때는 여기를 스칼라 곱이라고 읽어요. 또는 여기를 내적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는 여기를 전곱 읽어도 되고, 여기를 도트 프로덕트 읽어도 되고, 스칼라 프로덕트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 자체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내적이라고 읽을 때 그때는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읽냐면은 결과부터 얘기를 할게요. 실제 이 곱을 계산한, 여기에 곱을 계산한 결과가 스칼라가 나와요.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해두는 게 나중에 덜 헷갈리게 돼 있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계속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를 봤을 때도 의미를 부여해서 용어를 붙여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인 방법을 배워나가는데 훨씬 더 유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스칼라 곱이 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은 임의의 방향으로 그린 건데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A라는 벡터는 이렇게 있고 B라고 하는 벡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로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정사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A축 방향으로 두 벡터를 곱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B 벡터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예요. A 벡터로 정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서 이게 화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빛을 비춰요. 그리고 틀림없이 아래쪽 이만큼의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만큼을 B 벡터라고 한다면 B 벡터의 크기 코사인만큼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만큼 줄어든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는 A축 방향으로의 정사용은 B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축 방향의 크기는 A일 테고 B 벡터의 그림자 사용은 B 코사인 세타일 테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AB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 개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B축 방향으로 두 벡터를 곱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A 벡터를 B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 빛을 비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 그림자는, 여기까지 온 이만큼 그림자는 A라는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성분일 거예요. 그리고 B 벡터의 크기는 B일 테니까 우리가 똑같이 A 코사인의 B, 다시 말해서 A, B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하학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를 여기를 점을 찍어서 전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A와 B 벡터에 대한 전곱인 건데,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서 이거는 A, B의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의 정사용의 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배웠냐면 바로 1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요. 1이 스칼라 프로덕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산수 개념인데, 일단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서 곱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전곱을 취해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2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는 여기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하지만 이 뒤에 가서 회전운동을 다루게 돼 있어요. 회전운동에서 토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토크라는 개념을 다룰 때는 수학으로 말하면 외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렇게 가이곱이라고 하는 거,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곱한 이상 모양에서는 결과 자체가 스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스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A, B로 점곱을 하던 B, A로 점곱을 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반대로 여러분들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걸 썼을 때는 A 벡터에다 크로스 B 벡터라고 하는 거하고 B 벡터의 크로스 A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서로 같지가 않아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서 서로 같지가 않게 돼요.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이런 현상 자체가 다루는 게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할 때 다뤄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착각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둘 다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요. 지금 이쪽에서도 여기 스칼라 굽을 때도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하고, 나중에 여기가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여기 X를 쓰면 되겠죠?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분배 법칙은 성립을 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하나 그냥 단순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일반 물리시간이기 때문에 힘과 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운데,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더 단순화시킨 수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임의로 벡터 두 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A라는 벡터를 이렇게 정하고 B라는 벡터를 정했어요. 이건 어떻게 정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반물을 배울 때 벡터에서 배웠듯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벡터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A나 B 벡터는 지금 3차원 공간 내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으로 기술을 한 거예요. 단지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X축, Y축, J축을 잡고 X축을 I, 그리고 Y축을 J, 그리고 Z축을 K축으로 이렇게 단위 벡터를 표시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다가 A 벡터가 먼저 나오니까 A 벡터를 쭉 다 쓰고 전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곱을 쓰고, 그리고 B 벡터가 나오니까 B 벡터를 전체를 다 썼어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곱하기에서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K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는 여기에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단위 벡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게 A 닷 B 벡터라고 하는 자체가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I 닷 I라고 하는 I.I라고 하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I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단위 벡터 여기가 나왔으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I 해가지고 지금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0도가 되는 거예요. 0도가 되면은 코사인 0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체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 나와서 이렇게 I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I라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J 또는 K라고 하는 거를 도트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 0이 나오는지는 해보면은, 다시 말하지만 이 식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I라고 하는 자체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J도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일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는 지금 보면은 직각관계예요. 그렇죠? 직각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나와요. 코사인 90도는 0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직각관계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만 1로 요 식자체 내에서 살아남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은 같은 방향인 것끼리만, I는 I끼리, J는 J, 그리고 K는 K끼리만 1로 살아남기 때문에 이 식자체는 9번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값만을 계산해서 이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내적을 계산하는 수학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만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거는 상식에서 하는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쪽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자체에 단위 벡터, 방향 부분이 다 없어졌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가 스칼라 값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 벡터 닷 B 벡터는 처음에는 벡터였을지 몰라도 스칼라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 쓰면은 힘도 벡터고 변이도 벡터일지 몰라도 전곱을 취하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1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스칼라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스칼라량인 거예요. 벡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하나 또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이따 뒤에서 나왔을 때 보면 알겠지만 실제 이 일 자체는 크기만을 논하는 거예요. 그게 일의 정인 거예요. 그래서 일은 에너지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일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다 스칼라량이
아닌 거예요. 이 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스칼라 곱과 그 응용성에 대해서 잠깐 배웠어요. 그리고 1과 결부시켜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핵심이 뭘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하지만 크로스 프로덕트는 가위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 자체가 A, B의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칼라 곱을 1에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칼라 곱을 곱한 해는 여러분들이 단위 벡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방향만 1도 써. 의미가 있는 값 자체가 되는 거예요. 90도 서로 직각관계에서는 모두 다 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처리는 무조건 스칼라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여기가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힘과 변이를 도트 프로덕트와 1도 스칼라이 아닌 거예요. 이 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